motherfuckers can't stop me. Even if I die, I'm gonna be a fucking problem. Hey, yo. Are you afraid to die? My life, my life, my life, Or my do you life. wanna live Just one forever? time. Tell me, you motherfucker. 차명 계좌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회사에서 그 매출 대금을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지 않고 임직원 명의나 가족 친인척 명의로 매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가 이제 차명 계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차명 계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를 이제 걸리는 이유는 90% 이상이 다 제보입니다. 제보에 의해서 차명 계좌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재산 증가에 따른 그런 뭐 세무조사, 자금 출처에 따른 세무조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서 차명 계좌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세금을 무조건 조금 내기보다는 내 소득에 대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출처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또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세금만 조금 내는 게 무조건 뭐 정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명 계좌는 거의 제보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데, 그러면 제보를 하게 되면은 그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또 이익을 주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보를 하여서 그 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세금을 그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추징세액을 1,000만 원 이상 세무서에서 걷어들였다. 그러면은 그 제보자에게는 1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와, 100만 원이면 엄청 크죠. 100만 원에 대해서 제보 한 건 하고 100만 원 받고, 이런 것만 직업적으로 하시는 새파라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건씩만 하면은 그래도 1년이면 소득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되면은 포상금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차명 계좌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정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국세기본법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꼭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차명 계좌 건 관련해 가지고 요즘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명 계좌 건 원칙적으로는 모든 게 금지되는 건 아니고 선의의 계좌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선의의 계좌로 터놓고도 그 안에서 위법성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고 그 처벌 기준도 이번에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새롭게 계좌를 만들었을 때 시작할 때만, 계좌를 만들 때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나 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뭐 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실정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에 이게 그때 걸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법 취지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보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금융실명제 혹은 금융실명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게 지난 5월에 개정이 됐고 오는 29일에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 취지를 보면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행위, 조세 포탈, 뭐 이런 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그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반 시에 형사 처벌이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네요,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교적 세죠. 다만 이제 선의의 차명 계좌는 허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형사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처벌 기준은 없었고 뭐 그 관련된 뭐 세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뭐 추징을 당하는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형사처벌 기준이 마련이 된 겁니다. 형사처벌 그 기준이 마련됐다. 자, 그렇다면은 이 차명 계좌가 과연 어디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안 되는지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가 자기 돈을 찾기도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주호 앵커가 제 명의를 빌려서 거액을 예치해 놨어요. 근데 나중에 뭐 걸리든 안 걸리든 이거 내 돈이니까 가져가겠다. 그러면 서로 합의만 하면은 줄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면 뭐 가산세 내고 뭐 증여세 내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9일부터는 이주호 앵커가 저한테 1억을 제 이름으로 넣어놨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이건 내 돈이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못 돌려받아. 그리고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라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이걸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돼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네. 누가 실소유주인지를 가려주게 되는데 그걸 가리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고 당연히 각종 세금 내고 또 증여세까지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가 있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예. 만약에 이게 한쪽이 마음을 뭐 달리 먹어서 네. 내 돈이다 이렇게 우겼을 경우에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아, 이제는 뭐 이제 법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네. 경우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거액 자산가들 혹시나 조금 뭔가 조금 냄새나는 돈을 네. 차명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뭐 그걸 좀 이미 옮겨놓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은행권에서 돌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소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쵸.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은 소급 문제도 또 어떤 논란의 한 축으로 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급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 네. 법이 소급 적용이 됩니다. 아, 돼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 그 개정 이전에 놨던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네. 불법성이 있으면 그 이후에 문제시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 이전이건 그 이후에 만든 거건 상관없이 모두 다 일단은 그 명의자 네. 소유로 추정이 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이제 위법성이 발견이 되면 현행법으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것도 맞겠죠. 그렇다면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뭐 차명 계좌를 위해서 자신이 의도를 갖고 명의를 빌린 사람도 있지만 그 의도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부탁을 받아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게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네. 나중에 좀 따져봐야 하는데 네. 일단 명목적으로는 거래자가 그 불법을 목적으로 이 차명 계좌를 쓸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 명의 대여자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그 불법적인 목적이라는 걸 이제 알았냐는 거는 이제 또 따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렇겠네요. 사안이라 네. 요거는 이제 뭐 법정 다툼 뭐 소지가 좀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안 빌려준 게 가장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혹시 그거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실소유주가 아니라 명의자 기준으로 그 자산이 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악의적인 마음을 막 내가 좀 어디서 구린 돈이 한 2억 생겼는데 이조 네. 앵커한테 이름 좀 빌려줘. 네. 한 1억 예치해 놓으면 전 드려요. 줘야지. 네. 줘야죠.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전 뭐 드립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선의적인 차명 계좌는 인정을 하겠다. 대신 네. 불법적인 계좌를 인정하지 못하고 처벌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선의와 불법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허용이 다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차명 계좌를 이용을 해서 뭐 세금을 안 낸다거나 불법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을 이제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일단 선의의 차명 계좌 어떤 기준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돈 네.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부녀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뭐 우리들끼리 몇 명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술 그렇죠. 마시고 뭐 밥 먹는 이 돈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친목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터놓는 것 요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임의적인 단체 이것도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공동 명의 자산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선의의 차명 계좌로 인정이 되고 또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부모 명의 계좌 쉽게 말해서 뭐 세뱃돈 네. 이거 아빠가 너 크면 줄게 아니면 이거 아빠가 다 모아서 너 나중에 등록금 해줄 거야 네. 이런 것들 일단 여기까지는 선의의 차명 계좌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불법 차명 계좌란 어떤 거냐? 아까 네. 그 이 법의 개정 취지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뭐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이름이 어려운데요. 네.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거죠? 테러 자금 같은 거.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있죠. 테러 자금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강제 집행의 면탈, 탈법 행위를 그 피하려는 차명 거래, 뭐 탈법 행위를 하기 위한 차명 거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그러네요. 두 번째는 뭐 도박 자금 같은 거, 네. 뭐 불법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돈을 그 예금해 놓는 행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게 불법 재산 은닉
그렇죠. 이죠. 두 번째고 네. 또 세 번째는 증여세를 좀 덜 내기 위해서 아, 자식들이라든가 뭐 가족들 이름으로 예금을 분산해 놓는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이제 세금 아끼기 위한 건데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 1년에 2천만 원 이상 네, 그렇죠. 금융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세율도 높아지고 그걸 피하기 위한 분산 예금. 또 뭐 생계형 저축 같은 그 세금 우대 상품 있잖아요. 네. 요게 뭐 한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 한도가 제한이 돼 있는데 네. 내가 한 2억 원어치 가입하고 싶어서 한 10명 이름으로 분산을 해놔서 이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 네.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해보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네. 불법적으로 이 자금을 쓰려 하거나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자금을 쓴다거나 네. 이런 불법 성격이 있는 차명 계좌는 금지다.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 이런 알겠습니다. 예. 확실하게